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총선이 끝난 지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선거 공정성 논란, 특히 4년 전 4.15 총선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식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선관위의 선거관리 논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 등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검증 가능한 부분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표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내 입성이 가능한 3%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으나 막상 실제 선거에서는 이번에도 3% 미만의 득표율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한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투표 용지와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과 함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학 박사인 정동수 인하대 공대 교수는 선관위의 공식 집계를 근거로 40총선 사전투표에서 전국 3,500여 개 총 행정동 가운데 98%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면서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 구방대 총괄 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상황표의 투표수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일이 나타났다면서 숫자로 고무줄 놀이하는 중앙선관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의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22대 총선 뒤 일각에서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수석대변인은 경북 고령 성주 7고기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가 이번 총선 후 수석대변인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논평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록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긴 하지만 선거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투표 용지와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과 함께 선거 무효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2.26%에 거쳐서 3%의 벽을 넘어서는 데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당선자를 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전국이 단일 선거구입니다. 따라서 만약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정이 확인된다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4년 전 4.15 총선과 달리 이번 40총선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러졌고 통계적 이상이 바로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확정 편향에 빠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선거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학 박사인 인하대 기계공학과 정동수 교수가 쓴 40총선 사전투표 3,500여 개 총 행정동 중 98%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옴,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정동수 교수의 글을 공개하면서 보다 못한 공대 교수님께서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성난 민심의 본물이
터지고 있습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한 정동수 교수의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는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 이후 선관위는 선거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모든 동읍 면의 당일 투표, 관내, 관외 사전투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의 세 번째 투개표 메뉴를 누르고 메뉴 맨 밑에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를 누른 뒤 국회의원 선거를 누르고 원하시는 시도,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선거구, 예를 들어 연수구 갑, 연수구를 누른 뒤 검색하면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 후보들 박찬대, 정승연, 이영자 후보의 득표 현황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개표 단위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총 행정동수는 3,551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전체 투표율이 67%이고 사전투표율이 32%, 당일 투표율이 35%라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즉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표본 집단의 수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선관위가 제공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플러스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투표 득표수보다 많은 경우, 즉 사전투표가 유리했던 사례의 수이고 마이너스는 그 반대입니다. 분석 결과 총 3,551개 행정동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405개 행정동에 후보를 냈고 그중 3,344개 행정동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투표 득표수보다 많았습니다. 즉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했던 행정동이 전체 행정동의 98%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국민의힘에게는 사전투표가 심히 불리하여 국민의힘은 전체 행정동 중 2%에서만 사전투표 득표수가 당일투표 득표수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제주도에서는 모든 행정동에서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100%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번 사전투표에는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투표율이 가장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정동수 교수는 중앙일보의 기사, 즉 사전투표 60대 가장 많고 30대 가장 적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링크해 두었습니다. 반면에 당일 투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이 135개 지역구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110개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당일 투표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박빙이지만 우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전국 후보들 가운데 당일 투표에서는 졌지만 사전투표에서 큰 차이로 이겨서 당선이 된 52명의 민주당 후보들 추미애, 정일영, 이현주, 곽상은, 진성준 후보 등의 득표를 보여줍니다. 이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사전투표율에서 당일 투표율을 빼면 파란색 직사각형에서 보듯이 평균 12.2%가 나옵니다. 반면에 선거에서 진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 사전투표율에서 당일 투표율을 빼면 빨간색 직사각형에서 보듯이 평균 11.9%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이 52개 선거구에 대한 최종 결과는 사전투표에 의해 완전히 좌지우지되었음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총선은 한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는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사전투표자 수와 당일투표자 수가 비슷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대부분 즉 98%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소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전국 3,500여 개 총행정동의 98%에서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40년 이상 과학과 통계를 배우고 가르치고 실제 연구에 적용해온 저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이고 지난 40년 동안 실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논문을 써왔고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을 대학원에서 수강하고 학부에서 여러 해 동안 가르쳤습니다. 수치 해석에는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이 들어있어 공과대학생, 대학원생에게는 필수 과목입니다. 세상에서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고 더욱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양심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 자료를 보내니 살펴보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22대 총선에 원데이터를 제공한 선관위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동수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 공학박사인 정동수 교수가 이번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이날 숫자로 고무줄 놀이하는 중앙선관위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상황표의 투표수 숫자가 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까? 4월 10일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상황을 보면 당일 투표 숫자는 17시 40분에는 1436만 7809였다가 18시 25분에는 627만 3801로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18시 52분에는 1464만 1031로 늘어났습니다. 또 관내 및 관외, 거소, 선상 등 모든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 숫자는 17시 40분에는 1401만 7445였다가 18시 25분에는 598만 3305로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18시 52분에는 1320만 8710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숫자가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숫자가 고무줄입니까? 뭘 자꾸 손을 대길래 숫자가 저리도 요동치는 것입니까? 선관위는 숫자로 고무줄 놀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이번 40총선에서는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에 일련 번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련 번호가 없어지고 바코드만 달랑 있다든지 혹은 포항 북구 제22대 총선 개표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다음 절차인 심사개수부에서 4년 전 총선의 QR코드가 찍힌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지금 논란들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도 선거 무결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선관위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총선 역시 여러가지 지금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앞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유통일당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다시 이제 법정 또 싸움도 벌어지겠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선거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상당 부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전투표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국가적 논란과 국가적 비용과 국가적 낭비를 부르면서 이런 이상한 사전투표,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고 공정성이고 무결성입니다. 그 어떤 다른 가치도 이런 가치들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선거관리, 특히 사전투표를 둘러싼 선거관리는 반드시 바로잡고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문선할TV였습니다.